베트남 정부가 선을 넘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의 베트남 투자 철회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도 베트남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베트남과 약속했던 투자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참교육 차례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세안 국가와 긴급 회담을 갖고 투자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5개국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삼성 등 우리 대기업들이 탈베트남을 선언하면서 베트남을 대신할 다른 국가들과 물꼬를 빠르게 트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세안 국가에는 베트남도 포함되지만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은 당연히 제외됐습니다. 논의 안건은 한국과의 외교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상충하기 위한 투자 계획 현실화를 위한 것들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국가에서의 경제 활동이 요구됐었는데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이 우호적이면서 베트남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익을 실현시킬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구 6억 이상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카시시 델타마스 공단 내 위치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준공식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현대자동차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및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전기차이나 이오닉 5의 양산을 축하한다며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도네시아 미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77만 7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어졌으며 올해 말까지 15만 대, 향후 2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총 투자비는 제품 개발 및 공장 운영비 포함 약 15억 5천만 달러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차체 공장,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갖춘 현대자동차 최초의 아세안 지역 완성차 공장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세안 시장을 위한 전략 차종의 육성부터 생산,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세안 시장의 허브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이자 동남아시아 해운 중심지인 탄중 프리오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공장 앞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까지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으며 이 고속도로는 자바섬의 동쪽과 서쪽 끝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도네시아 곳곳에 차를 보내기 쉽고 현지 우수 인재 확보에 유리하며 아세안 지역 수출이 용이해 아세안 시장의 자동차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용 전기차를 생산하며 아세안 각국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업체들이 70% 이상 점유한 아세안 주요 완성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배 아파할 만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현대차는 아세안 지역의 허브로 베트남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현대차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었고 베트남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의 1차 허브가 될 전망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원하는 방향과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의 험한 기류를 보고 계획을 바로 철회하고 인도네시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이유는 베트남 정부의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이 덕에 베트남은 조용히 통쾌한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허브가 되기 시작했고, 이게 성공 사례로 남으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 생산 허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탈베트남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 국내외 생산 라인 확충에 총 2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생산 라인 기술을 지원하는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 센터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못하던 것을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혁신센터는 최근 국내에서 시범 테스트를 마친 스마트 팩토리 라인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재원 파견까지 이뤄지면서 올해 11월로 예정된 완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를 혁신센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국내에 건설한 뒤 시운전을 진행했으며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혁신센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센터는 소규모 전기차 생산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개발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능형 제조 플랫폼이란 차량 조립과 물류, 검사 등의 공정에 고도화 지능화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근무 환경 개선, 작업장 안전 등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태국 등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에 스마트폰 생산 허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물류 경로를 최소화하여 비용도 낮출 거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LG는 아예 아세안 지역이 아닌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는 베트남에서 탈출하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건데요. 법안에 따라 확대되는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생산 공장 완공 일정을 앞당기고 LG 공장의 미국 현지 생산화에 따른 이익이 확실하게 창출되면서 베트남 탈출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해당 아세안 국가들을 긴급 소집한 겁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감면 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양국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바보 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혐한은 베트남을 수렁으로 빠뜨리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과 정부에는 베트남에서 활동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외교부는 회담 진행 이후 베트남 여행객 감소를 위한 베트남 항공편 줄이기 운동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베트남 입국자의 인천공항 직원 폭행 사건 이후 인천공항 측은 베트남 발한국행 항공편과 한국 발 베트남행 항공편을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베트남 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베트남 총리는 뒤늦게 현실을 자각하고 한국 정부에 자신들도 아세안 회담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본격화된 베트남의 추락, 그들의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